태양의 모든 빛을 1m짜리 레이저로 압축해서 지구에 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근데 진짜 누군가 이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솔직히 이 사람이 뭘 상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건 지구를 없애버리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냥 빠른 게 아니라 너무 빨라서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전에 끝나버립니다. 일단 숫자부터 볼까요? 지금 이 순간 태양이 1초 동안 내뿜는 에너지량이 있어요. 지구는 하루 종일 받아도 그중 0.004%밖에 못 받습니다. 태양이 쏟아내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그냥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죠. 근데 만약 모든 에너지를 지구 크기만 한 영역에 집중시킨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평소에 받는 햇빛보다 2억 배 강한 에너지가 쏟아집니다. 20억 배요. 이미 상상이 안 되는 수준인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시나리오는 그걸 팔 벌린 크기 딱 1제곱미터에 몰아넣자는 겁니다. 미쳤죠? 자, 이제 당신이 그 광선 아래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출근 준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옵니다. 죽는다는 표현? 그건 너무 평범한 단어예요. 당신은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사라집니다. 화상 같은 거 없어요. 고통? 그럴 시간도 없죠. 당신 몸을 이루던 원자들이 순식간에 다른 뭔가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생물학이 물리학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라고나 할까요? 당신이라는 존재는 0.00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플라즈마 구름이 되어버립니다. 그 빛이 대기권에 들어오는 순간 뭐가 벌어질까요? 공기가 순식간에 수백만 도로 가열됩니다. 태양 표면보다 훨씬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공기 분자들은 그 열을 견디지 못하고 전자가 날아가면서 플라즈마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이 플라즈마는 엑스레이를 미친 듯이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찍는 엑스레이? 그건 장난감이에요. 이건 당신 몸을 관통하는 수준이 아니라 당신이 서 있던 자리의 땅까지 증발시키는 수준이거든요. 엑스레이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닿는 모든 공기를 또 다시 플라즈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플라즈마는 조금 온도가 낮은 편인데 그래도 수만 도는 되죠. 그리고 이게 적외선을 뿜어내기 시작해요. 보이는 모든 게 녹아내립니다. 건물 증발해요. 자동차 증발해요. 나무 당연히 증발하죠. 땅도 마치 버터처럼 녹아서 날아가 버립니다. 수소폭탄이 터진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직접적인 피해는 안 받아요. 지구가 워낙 크니까 그 거대한 행성 자체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죠. 중국에서 광선이 내려오면 브라질 사람들은 일단 괜찮습니다. 광선이 직접 안 닿으니까요. 아, 잠깐만요? 그럼 살았네요? 아니요, 전혀요. 그들도 죽습니다. 다만 죽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에요. 황혼 본 적 있죠? 해가 지평선 아래로 넘어갔는데도 하늘이 밝은 그 순간 말이에요. 그건 태양빛이 대기에 부딪혀서 산란되면서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평소엔 낭만적이고 예쁘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지옥불입니다. 광선이 지구에 충돌하는 순간 적외선부터 엑스레이까지 온갖 전자기파가 대기로 쏟아져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대기를 플라즈마로 만들어버리면서 사방으로 복사 에너지를 뿜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플라즈마는 엑스레이를 잘 통과시켜요. 그래서 엑스레이들이 플라즈마 영역을 뚫고 아직 멀쩡한 공기한테 가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공기도 미친 듯이 뜨거워지면서 열을 방출하죠. 이 에너지들 중 일부는 우주로 날아가 버려요. 그건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는 상당 부분이 대기권 안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열과 빛으로 이루어진 거품이 지구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구 전체가 거대한 오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온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모든 게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더 끔찍한 건 광선이 맞은 지점에서 물질들이 우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땅이고 바위고 물이고 다 증발해서 폭발적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적외선을 반사해서 지평선 너머로 보내버려요. 당신이 브라질에 있는데 중국에서 광선이 내려왔다고 쳐요. 직접적인 광선은 안 맞았지만 우주로 튕겨나간 물질들이 반사하는 빛이 당신한테 쏟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불타는 황혼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다가오고 있어요. 파괴가 얼마나 빨리 지구를 한 바퀴 도는지는 대기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공기가 얼마나 두꺼운지,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미 얼마나 가열됐는지 같은 거요. 근데 솔직히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달 때문이거든요. 만약 그날 밤 달이 반달이었다면 달은 순식간에 깜깜해집니다. 달을 비추던 태양빛이 전부 지구를 향한 광선으로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근데 파괴 현장에서 나오는 엄청난 빛이 달을 비춰요. 지구가 폭발하면서 나오는 빛으로 달이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달빛이 당신한테 내려옵니다. 평소엔 로맨틱한 달빛이 이번엔 당신을 태워 죽입니다. 달빛만으로요. 그것도 불타는 황혼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당신한테 도착하기 직전에 말이죠. 당신은 밤하늘을 보고 있어요. 갑자기 달이 깜깜해졌다가 다시 밝아집니다. 근데 색깔이 이상해요. 붉고 흰색이 섞인 이상한 빛이 쏟아져 내려와요. 피부가 따끔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뜨거워지죠. 점점 더 뜨거워져요. 옷이 타기 시작하고 피부가 터집니다. 당신은 달빛을 맞으며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평선 너머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황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이건 일출이 아니에요. 마지막 일출이죠. 자, 그럼 지구는 완전히 끝장나는 걸까요? 놀랍게도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치가 지구를 따라 움직일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 그냥 고정된 방향으로만 쏘는 거라면 지구는 최대 7분 정도만 광선에 노출됩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공전하면서 광선 경로에서 벗어나 버리거든요. 7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표면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죽습니다. 당연하죠. 대기의 상당 부분이 날아가 버려요. 지구 겉껍데기도 상당 부분 벗겨져 나갑니다. 지각이 녹아서 우주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구 자체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구는 생각보다 크거든요. 표면은 완전히 불지옥이 되고 생명체는 전멸하지만 행성 자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류의 끔찍한 아이디어를 증명하는 증거물로 우주를 떠다니는 죽은 행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7분 동안 구체적으로 뭐가 벌어지는지 볼까요? 광선이 내려온 첫 1초 동안 접촉 지점에서 수천 킬로미터 깊이까지 땅이 증발합니다. 암석이 기체로 변하는 거예요. 주변 수백 킬로미터는 순식간에 플라즈마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이 플라즈마는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면서 충격파를 만들어내요. 소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는 이 충격파는 닿는 모든 걸 분해해버립니다. 2분이 지나면 광선이 닿은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수천 킬로미터가 완전히 사라져 있어요. 지구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은 용암 바다예요. 지각이 녹아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대기는 이미 절반 정도가 날아갔습니다. 우주로 탈출한 공기가 지구 주변을 둘러싸면서 거대한 구름을 만들어요. 4분이 지나면 지구 반대편에서도 영향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땅이 흔들려요. 광선이 지구를 관통하진 못하지만 그 충격이 지구 내부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종을 친 것처럼 지구 전체가 울립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터져요. 판 구조가 뒤틀리면서 균열이 생깁니다. 6분쯤 되면 대기가 대부분 사라졌어요. 남은 공기도 너무 뜨거워서 숨 쉴 수가 없어요. 바다는 끓고 있습니다. 아니, 끓는 정도가 아니라 증발하고 있어요. 수증기가 대기로 올라가다가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지구는 물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7분이 되면 지구가 공전 궤도를 따라 움직이면서 광선 경로에서 벗어납니다. 광선이 멈춰요.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구는 여전히 불타고 있어요. 표면은 용암으로 뒤덮여 있고 남은 대기는 독가스로 가득해요. 온도는 수백 도를 유지하고 있죠. 이 상태가 수천 년 동안 지속될 겁니다. 지구가 식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만약 이 장치가 지구를 추적할 수 있다면 그럼 7분이 아니라 계속 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끝입니다. 지구는 완전히 증발해버려요. 행성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구가 있던 자리에는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잔해 구름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흩어져서 태양계 곳곳으로 퍼져버리겠죠. 근데 솔직히 이 모든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태양의 모든 빛을 한 곳에 모은다는 건 물리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 장치를 만들려면 태양계 크기만 한 렌즈나 거울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걸 제어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무서운 부분이에요. 이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태양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예요. 우리는 매일 태양 아래서 살고 있지만 그 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태양은 매초 히로시마 원폭 900경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내뿜고 있어요. 900경이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상상이나 되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중 0.04%만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지구의 모든 생명을 살리고 날씨를 만들고 바다를 움직이는 데 충분하거든요. 만약 그 에너지를 조금만 더 받는다면, 조금만이요, 지구는 금성처럼 변할 겁니다. 너무 뜨거워서 나비 녹는 지옥 같은 행성이 되는 거죠. 반대로 조금 덜 받으면 화성처럼 얼어붙어 버려요. 우리는 딱 적당한 거리에 있어요. 딱 적당한 양의 햇빛을 받고 있죠. 이게 얼마나 절묘한 균형인지 이 시나리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태양의 모든 빛을 한 곳에 모으는 건 지구를 파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7분이면 표면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어요. 몇 시간이면 행성 자체를 증발시킬 수 있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그 과정에서 고통받을 시간조차 없다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뇌가 인식하기도 전에 끝나버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비로운 건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무섭습니다.